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중동 지역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말이죠, 이란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패권 싸움 다툼을 넘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네요. 저 역시도 지금 이 말을 전하면서 막 흥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이 중국발 선거 해킹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C2101의 핵심 운용국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군사행동이 국제선거 개입 의혹과 연루된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101은 누가 만든 거냐? 중국의 정보사령부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 해킹 프로그램 C2101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왕후닝이가 서열 4위인데요. 신권위주의자를 주창하는 학자지요. 아마 이 사람이 중앙정보사령부에서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론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 해킹 프로그램 C2101이 말이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국 세계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해 결과를 왜곡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긴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마두로가 부정선거한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요,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폭격 대상이 된 이란이 이 C101, 그러니까 중국 정보사령부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이란 지하 벙커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용자이자 거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한 거지요.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이슬람 정권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C101 시스템의 구조와 여기에 연루된 각국 정치인의 명단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그런 C101 시스템에는 전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명단도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로 해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된 이 자료들이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취소하면서 정밀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정밀 타격에 집중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정보 확보 목적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정밀 타격을 집중하는데 거기서 지하 벙커에서 이 C101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로 정치인들 당선된 명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손에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에 연결된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측입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군사 행보를 미국 정치 일정과 연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가 11월 있잖아요.
부정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선거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편 투표도 없애자 하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 하기 전에 상원, 하원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달 중간선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동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 글로벌 부정선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이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과 2024년 미국의 대선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국가 5개국을 지목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그리고 한국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도 엄청나게 사전선거 도입해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 중동 작전은 대외적으로는 말이죠. 에너지 안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석유가 얼마, 휘발유, 이런, 뭡니까? 가스라든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에너지 안보라든가 테러 대응을 표방합니다. 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라든가 테러 대응을 표방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말이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스모킹건을 찾아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이란 공격하고 그 다음 데이터는 쿠바입니다. 쿠바. 여러분, 쿠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겔 디아스 카넬입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말이죠. 마두로 대통령을 형제로 칭해요. 우형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두로가 지난 2024년도 당선됐을 때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 이렇게 쿠바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실권자인 쿠바의 공산당 총서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올해 93세인데요. 라울 카스트로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93세인데 지금은 아니죠. 전 쿠바 공산당 총서기도 마두로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축하한다.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란의 벙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CE101을 가져왔을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시스템 CE101 시스템을 만약에 그 서버를 미국에서 가져왔다면 거기에는 정치인 부정선거로 당선된 각국 정치인들의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한폭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정치인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원 2번 부정선거 당선됐죠. 대통령도 당선됐죠.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이도 여의도에서 21대 22대 가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 100%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AWEB이라는 게 있잖아요. 2014년도에 AWEB 세계선거관리협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트럼프가 이거를 발표하겠죠. 이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CE101 시스템에 전국에 세계적으로 연루된 정치인들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보했을 거라고 어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업데이트하고 늘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FBI가 수사하고 CIA가 수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FBI, CIA가 뭐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겠죠. 자, 이런 명단이 확보됐다. 확보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쿠바 그리고 중국 머지않았습니다. 한국에도 스모킹 건이 터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6.3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대로 지방선거를 치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뭔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한폭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 정치인의 명단을 확보. 그러니까 마두로가 자기 생명을 부지할 목적으로 변호인들한테 불었을 겁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이란에 있다. 중국에도 있다. 이란의 벙커에 CE101이 시스템이 있다. 이거를 정보를 알고 대외적으로는 뭐 에너지 안보 뭐 이런 걸 표방하지만 트럼프 내적으로는 세계적인 국제 부정선거 그 의혹에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